안녕하세요.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시장에 근심이 없는 날은 없죠. 그래서 미중 간의 긴장지수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요. 어제는 중공이 페이스 원딜의 약속을 깨버리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이거 중단시켰다고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또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항의 시위가 일부 폭동, 방화, 약탈로 변질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전부 근심거리인데 이 모든 근심을 누르고 주가를 밀어 올린 힘이 경제 재가동이 가속된다, 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난 3일간 바이러스 발생은 매일 한 2만 3천 건까지 일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경제 재가동과 관련되는 주식들이 상승을 리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호텔주, 항공주, 또 그때 초반에 엄청 논란 사건인데 크루즈 선박 회사들, 이 주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즉 그동안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산업군이 늦게 최근의 랠리에 끼어드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0.5% 하락을 했는데 퀄컴, 인베디아, 인텔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내린 것 같고요.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3.28% 내렸는데, 근데 이제 마감 후에 0.17% 반등했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 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지수인 DXI 지수가 거의 2달가량 엄청 계속 하락하기만 했는데 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폭은 아주 미미하지만은 장기간 하락 멈춘 것이 주목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며칠 동안 메모리 반도체 이 고정거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졌었죠.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된 한국의 5월 수출 동향에서 한국 수출이 그렇게 박살이 나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수출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한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이거는 한국만의 업종이 아닙니다. 글로벌 업종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다른 모든 수출 그렇게 박살이 나는데 반도체 수출이 늘었다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매우 탄탄하다, 이거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전부 종합하면은 향후의 회복 경제, 또 회복된 다음에 본격적인 성장 경제, 이거 이끌 부문이 반도체일 거다라는 기대를 여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 보면은 다우가 91포인트 0.36% 올랐고 S&P 500 지수 0.38% 상승, 나스닥이 0.66% 상승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혼조세 보여서 2년물 이상이 올랐습니다. 10년물은 0.661%이고요. 달러 지수 97.82로 하락했고요. 원달러 1223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원엔 11.36 하락, 위안 달러 7.12로 하락입니다. 유가 소폭 추가 올라서 WTI 35.5불, 브렌트 38.5불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한 두서너 달 더 연장할 거라는 이런 보도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우선 각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반등하는 모습인데 유독 한국과 일본은 추가 하락한 점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41.3 하락, 일본 38.4 하락, 베트남 42.7로 크게 반등했고요. 중국의 카이신 지수 50.7로 반등했고요. 인도 30.8로 반등, 스페인, 이탈리아 모두 크게 반등했고요. 독일 36.6 반등했고, 프랑스 40.6 크게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도 39.4로 반등했고요. 영국도 40.7로 반등입니다. 브라질도 38.3으로 반등입니다. 미국 마르케트 지수 39.8로 반등했고요. ISM 지수도 43.1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4월 건설 지출 마이너스 2.9%로 이전보다 감소는 했지만 예상치가 마이너스 6%였으니까 예상보다는 매우 양호합니다. 한국 5월 수출 전년비 마이너스 23.7%인 348억 불이고 수입은 마이너스 21.1%인 344억 불이어서 무역 수지는 4억 불 흑자가 났는데 이거 예년에 비하면 완전히 푼돈입니다. 푼돈. 예.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지금 5개월 동안 전체 수출은 전년비 마이너스 11.2%, 수입은 마이너스 8.5%죠. 그래서 지금 이 수출 감소세가 2018년 뭐 11월, 12월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5월 이 숫자도 그전 해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수준인데 여기서 다시 20%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의 반토막 수준 73억 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수출 산업 이미 수년째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크게 얻어 터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쟁점을 보겠습니다. 그 미 의회 예산국이겠죠. 바짓 오피스 여기에서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이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대략 한 2030까지 GDP 감소 규모가 총 한 8조 달러 가량 될 거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8조 달러가 대략 한 GDP 규모 한 3% 정도 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의 장기적인 효과를 추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씀드리는 건 이 숫자가 앞으로 중공과의 그 바이러스 손해배상 책임 공방에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이 원고 아닙니까? 공격자 아닙니까? 그래서 공격자가 지가 주장하는 그 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입증의 일환이 입증하는 그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중공도 내부에서 당연히 강경파, 온건파가 치열하게 서로 이제 그 논쟁을 벌이겠죠. 그래서 내부에서 강경파가 더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이 초반전이니까 지금부터 온건한 주장이 먹히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강경파가 초반에 득세해서 그래서 미국한테 계속 이제 개기는 거죠. 그럼 판이 점점 더 커지는 거고 나중에 뒤지도록 얻어 터진 후에 아마 뒤지기 직전에 이제 강경파가 힘을 잃겠죠. 온건파가 득세하면서 협상 분위기 이렇게 형성되는 거 이게 어느 어떤 그 분쟁이나 보통의 모습인데 중공도 이런 평범한 이 트랙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인대 후반부에 리크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페이스 원딜은 확실하게 차질 없이 이행할 거라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 맨 먼저 블룸버그가 보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스에서 독자적으로 이걸 확인했다 그러고요. 로이터도 보도하고 그러는데 중공이 국영 수입업자들한테 미국산 농산물, 특히 대두 이거 수입 중단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아직 민간 수입업자한테는 이 같은 지시는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이런 것이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중공이 변심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달리 생각을 하는데 나쁜 방향으로 이제 달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리크창의 말을 뒤집을 사람은 시진핑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면 트럼프가 고맙다 그러지 않겠죠. 엄청 화를 내는 건 이제 뻔한 사실인데 결국 트럼프를 자극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의도적으로. 예. 그래서 시진핑도 결국 판을 더 키워서 여기서 시진핑이라는 것은 중국 내 강경파겠죠. 얘들도 판을 더 키워갖고 결국 일괄 협상을 노리는 거 아닌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됩니다. 쟤네들 생각으로는 트럼프의 약한 고리가 지금 재선을 앞둔 정치인 아닙니까? 트럼프가 지금 아무리 저렇게 펄펄 뛰어도 선거에 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페이스 원딜은 트럼프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자랑하는 요걸 흔들어 버리면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미국 상황은 아직도 바이러스는 퍼지고 있습니다. 예. 좀 줄어들어서 가령 10,000대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하루에 10,000명씩 늘어나면은 사실은 위협적입니다. 바이러스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우발 사건까지 발생해서 트럼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공이. 이럴 때
중공이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차지해보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얄밉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중공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가 뭐 보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그 포스트 바이러스 시대에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할 곳은 중공뿐이다. 다른 곳은 지금 다 경제가 뒷걸음칠 거다. 이런 보도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CNBC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참 웃기는데요. 향후 그 중공의 성장 전략이라는 것, 이 향후라는 것은 그러니까 포스트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미국의 친구들이 중공 경제를 막아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공 성장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믿을 건 내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수 위주 성장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막혀버리니까요. 타격을 입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지금 그 시진핑도 이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런 중공이 말하는 그 내수 위주의 성장 전략, 쟤네들은 항상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의 내수 시장은 어마어마하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거의 뻥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여전히 두 가지 의문이 근본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먼저 얘네들은 에너지, 식량, 기술 이것도 이 세 가지 분야는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지구 차원에서 진정으로 내수 성장이 가능한 국가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내수를 강조하는 이런 어떤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수출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즉 글로벌 경제가 어려울 때 일시적 대응 수단의 성격에 불과합니다. 내수 강조해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말하는 저 내수 성장이라는 것도 결국 내수 성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수 궁핍해지고 기술 수준 퇴보할 것으로 봅니다. 내수만으로는 다 고용 못하죠. 저 많은 인구 다 고용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한 정도 성장을 계속 지속해야지 고용을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수만으로는 다 고용을 못하고 또 필수재, 바로 식량, 에너지, 필수 중간재입니다. 이거 필수재 수입을 위해서는 달러는 지속적으로 유출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핵심 기술에서 차단돼 버리면은 그 만드는 그 제품이라는 게 계속 낙후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한두 달, 1년 정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10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불가능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대로 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낙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안 되고 그러면 남는 인력, 잉여 인력은 뭐 하겠습니까? 가서 농사 짓고 같이 키우는 그 유목생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리셋 아닙니까 이게? 이게 바로 리셋 아닙니까? 너희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이거 중공이 원해서 돌아가는 겁니까? 중공이 원해서 리셋하는 게 아니고요. 리셋 당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바이러스 상황은요. 이거 체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주 초반에 2만 명 밑으로 쭉 유지가 되다가 후반부에 한 3일 정도 2만 1,000명, 2만 4,000명, 또 2만 5천 명 가까이 이렇게 급증을 했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1,000명 이상으로 팍 늘어갔고 솔직히 좀 긴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다시 푹 줄었고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신규 환자 15,000명, 또 사망자 440명 정도. 이게 저는 10시 기준으로 쭉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늘기는 늘 것 같은데 2만 명 안 넘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2만 명 안 넘었고요. 18,000명인가 이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소 추세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쟁점, 눈길은 경제 재가동, 여기에 이제 눈길을 줘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중공 포위 전략, 이게 지금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이걸 잘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